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겨운 재개발 구역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코너 6시 내구역 찾아왔는데요. 제 옆에는 우리 얼마 전에 상기 신도시 때 뵀었던 김태형 과장님이 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 투자지킴이 김태형 과장입니다. 도대체 광명뉴타운에 어떤 소식이 있길래 이렇게 자리를 잡았었죠? 2021년 2월 19일부로 광명 9구역이 관리처분 인가 접수가 됐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보통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 하면서 소식을 전달하는데 접수만 했다라고 소식을 전달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현재 광명 9구역 같은 경우는 2017년도 8월 2일 대책에 나온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등 조합원 전매 제한 적용을 처음으로 받는 구역인데요. 관리처분 인가 후에 전매 제한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제가 재개발 강의하면서 많이 말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18년도 1월 24일을 기억하라. 2018년 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 시행인가를 한 조합과 안 한 조합이 추후 관리처분 인가가 났었을 때 전매가 되는 구역과 안 되는 구역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법 39조 2항을 보게 되면 전매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돼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전매 금지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경과 규정이 있죠. 재개발은 모든 재개발이 다 전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2018년도 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었던 조합 같은 경우는 다 전매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광명뉴타운 보다 보면 대부분 관리처분 인가가 났잖아요. 지금 1, 2, 4, 5구역이라든지 10구역, 15구역, 14구역, 16구역 뭐 쭉 다 관리처분 인가 났었지만 다 전매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 받을 9구역, 11구역, 12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나면 전매가 안 되는 구역들이에요. 광명 9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래가 가능한데 관리처분 인가 나면 이제 안 된다. 제가 광명 9구역을 주목하라고 말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죠. 가장 싸요. 근데 싼 이유가 있긴 하죠. 지역이 보면 좀 떨어져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크니까 주목하라.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광명 9구역이 관리처분 인가 나면 이제 더 이상 거래를 못한다는 사실인 거고, 등기가 관리처분 인가 전에 나야 돼요. 계약은 이전에 했었지만 잔금이 관리처분 인가 난 다음에 쳤다라고 하면 현금 청산이거든요. 왠지 광명 9구역 매도하려는 사람들은 좀 싸게 내놓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현재 매도자들도 관리처분 인가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전매 금지가 걸리기 전에 매도하려는 그런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명 9구역 투자 금액은 지금 현재 한 얼마 정도로 갈 수 있나요? 네, 불과 한 2주 전, 3주 전까지만 해도 투자금이 4억 이상으로 들어갔었는데 현재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억 중반대에서 4억 미만까지 투자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 9구역만 그런 거죠? 다른 구역들은 조정이 좀 된 게 있나요? 광명 9구역만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어서 조금 투자금이 적어진 상황이지만 다른 구역들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이게 지도만 놓고 보면 광명 9구역 너무 좀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통 광명 9구역 어떤 투자 포인트를 설명하시나요? 네, 사실 광명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있는 광명 사거리역에서 도보로 10분에서 15분 내로 걸어갈 수 있는 구역 중에 하나이고요. 약 1,500세대 롯데 시공사 단일 브랜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26년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공 시기가 멀지 않았고요. 주변에 광일초, 광남중, 명문고 등 초중고가 매우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학군부터 역세권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이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도가 작게 봐서 그렇지 숫자를 한번 보게 되면 감이 확 올 겁니다. 우리 1구역만 하더라도 3,500세대, 2구역도 3,300, 4구역도 거의 2,000세대, 5구역도 3,000세대가 넘어가고요. 위쪽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 세대가 그냥 훌쩍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밑으로 간다 하더라도
보면 그냥 당장 11구역만 해도 4,500세대, 12구역 2,000세대, 나머지도 뭐 1,000, 2,000 쭉 나가면 그냥 다 합치면 25,000세대의 대단지거든요. 멀리 있는 구역들은 마을버스 타고 오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광명사거리역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래할 수 있는 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싸게 접근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수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현금을 다 들고 있어야지 네. 잔금을 빨리 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현금 청산이니까. 관리처분 인가까지 한 언제쯤 날 거라고 보고 있나요? 보통은 6개월 전으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데요. 빠르게 난 구역들은 3개월 이내에도 이제 난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리처분 인가가 너무 빠르게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자면 관리처분 인가 자체는 접수하면 30일 만에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2달 정도 걸리고요. 광명 특징이 대부분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 보니까 네. 구구역만 지원될 특별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빨리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는 곳이 광명 구구역입니다. 이게 참 관리처분 인가 나는 게 정말 큰 이슈인데 빨리 나는 거를 더 걱정해야 되니까 좀 아이러니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광명 구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이슈가 광명 구구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11구역, 12구역도 결국 같은 내용이잖아요. 11구역, 12구역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네, 현재 광명 1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 신청이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관리처분 인가 총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명 9구역과 그렇게 속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광명 12구역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합원 분양 신청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9구역과 11구역, 12구역 모두 다 지금 전매 제한이 되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정리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도 전매가 안 되는 상황들이 온다라고 하니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명 11구역, 12구역 현재 투자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예, 25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5억 원대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34평 같은 경우에도 6억에서 7억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왜 저렴하냐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당장 광명 4구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 관리처분 인가 났고도 지금 2주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네, 지금 현재 이주비 대출을 쓴 게 받으셨을 때도 5억 후반대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예전에는 광명 4구역인 11구역이랑 가격대가 비슷하다든가 아니면 4구역이 좀 더 쌀 때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광명 4구역이 11구역보다 더 비싸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관리처분 인가난 다음에 속도의 힘인데 곧 관리처분 인가날 9구역, 11구역, 12구역 같은 경우도 이 금액대에서 주목해보면 정말 좋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광명 뉴타운에 대한 단순한 소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전매금지에 대한 이슈까지도 같이 다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보다 광명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균 소장과 투자 지킴이 김태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